안녕하십니까. 1급 27회 배정한자 풀이 시간이죠. 배정한자는요, 여러분한테 이해되는 학문일 뿐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보니까요, 술통을 나타내는 유자에 쏠발 또는 필발자입니다. 즉, 술통에 뭐가 피어오른다? 이거 냄새거든. 확실히 냄새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술이 익었다는 거죠. 그래서 술익을 발자예요. 우리가 그래서 발효과학 할 때 발자는 술통에 피어오르는 김, 술익을 발자의 효는 당연히 술익을 효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옛날엔 술괴발, 술괴효라고 그랬어요. 괴다라는 게 뭐냐면 술통에 효소작용이 일어나가지고서 이렇게 좀 시끄럽게 냄새 나는 거거든요. 그걸 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효 그렇다는 건 결국은 뭐냐? 박테리아나 효모 따위의 미생물 또는 그것들의 효소작용으로 화학적 분해가 일어나는 것 또는 그 작용을 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물이 귀했을 때 씻지 않고서 며칠 좀 잔다 치면 입을 피면 이거 냄새 아주 죽이거든요. 이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든지 진국이 맛이야. 그러면서 하는 어른말 발효다 이렇게 하거든. 이때 발효가 옛날 여러분 밀주가 성행했을 때, 즉 집안에서 술을 빚을 수 있었을 때요. 그 술을 동이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딱 덮어요. 이불로. 그래 놓고 이걸 따뜻한 데다 놓거든요. 그럼 이게 냄새가 하루 이틀 되면 이게 참 집안이 진동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정신으로 일어나는 건지 술김에 일어나는 건지 도통 모르죠. 이걸 보고 우리는 발효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인위적이 됐든 뭐가 됐든 글자 그대로입니다. 술통에 무엇이 피어오르면 발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한자 만들기 쉬워요.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여러분이 많이 쓰이는 동네 방네 할 때 우리 방방곡곡 할 때 방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결국은 흑토 옆에 뭡니까? 모방이죠. 즉 무슨 얘기냐? 행정구역상의 일정한 곳, 그것이 뭐냐? 동네다 해서 동네방자예요. 방방곡곡 할 때 한 군데도 빠짐없는 모든 곳을 방방곡곡이라고 하죠. 그럴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방방곡곡 하면서 방이 무슨 방자인지 아셨나요? 잘 모르죠. 모방을 쓸까 아니면 방방을 쓸까. 그런데 이 동네방자를 쓰니까 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자는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했었던 건 무조건 외우는 부작용에 시달렸으니까요. 흑토는 일정한 땅이고 방은 어떠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방향의 어느 한 곳, 그것은 동네였죠. 그래 동네방네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결국 뭐냐? 동네 방자가 된 거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도 모방이 들어갔습니다. 같이 볼까요? 중인변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곳저곳을 걷는다는 데서 건일방자입니다. 즉 이거는 어느 곳이고요. 이것은 걷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곳을 향해서 어떤 방향을 향해서 걷는 거예요. 건일방자입니다. 거닐다 보면 사람이 비슷하다 해서 비슷할 방자도 돼요. 그래서 방황 그러면 오락가락하면서 거니는 걸 방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건일방자 자세히 보니까 사람의 두 사람이 됐든 아니면 발의 정강이 모양을 본다든 어떠한 것이 하나가 아니라 둘, 셋이죠. 그러한 것은 비슷하다 해서 비슷할 방자도 됩니다. 옛날 사람 흰 옷 입고요. 저 앞에 가보십시오. 갓 쓰고 다 그놈이 그놈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비슷할 방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방불하다 할 때 쓰는 자가 되겠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도 모방이 들어갔습니다. 같이 볼까요? 해일 옆에 모방, 즉 뭐냐? 해가 바야흐로 막 비친다는 데서 밝을 방자, 마침 지금 막방자입니다. 그래서 중방동의 그러면 무리가 비로소 의심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야야 이래 그러면 한 사람이 그러냐? 그러면 딴 사람은 얼떨결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걸 중방동이라고 그래요. 원래 두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쉽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중방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방자는 밝을 방, 막 지금 밝아진다고 해서 바야흐로 마침 방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한자 보도록 하죠. 또 어떤 자가 있을까요? 이번에도 모방자가 들어갔습니다. 같이 볼까요? 나무목 옆에 모방,
즉 나무 자루라는 데서 자루방자가 됐다가 또는 단목 또는 물고기 우리를 뜻하게 되고 나중에는 박달나무도 뜻하게 됩니다. 즉 나무로 만든 어떠한 자루 모양, 요게 모방자가 되기도 하지만 자루방자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자루예요. 그래서 이걸 자루방, 나중엔 자루로 좋은 나무는 박달나무다 해서 박달나무방, 또는 물고기 우리를 뜻해서 물고기 우리방, 방저 그러면 방 밑을 이야기합니다. 소방이라고 하면 옛날에 다목의 붉은 속인데 깎아서 달인 물을 물감으로 쓴다고 하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소방 단목이라고 하는 단목방자가 되거든요. 단목이 뭐냐면 껍질을 깎아서 이렇게 그것을 삶거나 어떻게 하면 그게 붉은색이 나오는 걸 단목이라고 그래요. 붉을 단자 나무 목자 단목. 예, 물론 어떤 사람 단목 그러면 막대사탕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단 거고 이것은 그 붉은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은요 천연염색이죠. 잎사귀에서 따서 으깨 가지고서 물감을 추출한다든가 그것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뭐 소금도 넣고 때로는 설탕도 넣고 하면서 만들었었던 것을 우린 천연염색이라고 그러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자연의 모든 것 속에서 색깔이 나옵니다. 이번 글자도 모방이 들었어요. 참 재밌는 글자예요. 한번 볼까요? 몸을 나타내는 육달월, 그 옆에 방법을 나타내는 모방. 즉 몸을 살찌게 하는 방법은 뭐냐? 바야흐로 기름에 있다 해서 기름방자, 비계방자예요. 지방 그러면 지자는 비계지자죠. 지방 기름지자예요. 아주 쉬운 건 몸육을 나타내는 달월 옆에 맛지. 우리가 맛을 보다가 보면 이거 살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찔비라고도 하는, 그래 기름지에. 지방은 뭐냐? 결국은 몸을 살찌게 하는 방법은 비계에 달렸다 해서 비계지, 비계방, 지방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맛보다가 살찌고요. 아깝다고 하다가 중부지방 늘어나는 거죠. 이거 장가가고 시집가면 다 아는 거예요. 버린다는 게 무지하게 아깝고요. 그런데 몸은 그것처럼 살찌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양돼서 딱 끊을 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 비계나 살에 관계되면 이거 굉장히 할 얘기가 많잖아요. 어떤 학생 비계 자르만 딱 들어도 아주 그냥 거의 경기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거의 남 이야기 보듯 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계는 결국은요 맛보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생깁니다. 입으로 안 들어갔는데 살찐다? 네, 물만 먹고 살찐다? 네, 꼭 우기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기분 나쁜 건 삐쩍 마른 사람하고 살찐 사람하고 식당에 가서 한 그릇 추가요? 그러면 꼭 밥그릇을 누구한테 갖다 주는지 알아요? 찐 사람. 찐 게 무슨 죄입니까? 저요, 제 또래하고 같이 식당 가면 왜 꼭 밥이나 계산서는 꼭 내 앞에 놔요? 내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입니까? 나 젊거든. 이거 억울한 거거든. 어쨌든 살 많은 거, 이거 살맛 안 나는 거거든. 여러분, 비계요, 조심하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 몸속에 무언가 축적돼서 나쁜 것 중에 하나가 기름이에요. 기름은 이 오장육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차단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기름이 물하고 뜨죠. 몸의 몇 프로예요? 7, 80%가 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이렇게 분리된 사람 만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물 좋은 사람 되도록 기름기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 나무랑 관계되어 있습니다. 나무목 옆에 겹방자죠. 두루방이라고도 하고 옆방이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무로 된 판에 두루 볼 수 있도록 붙인다는 데서 우리는 이걸 방 붙일 방이라고도 하고요. 매질한다 해서 매질할 방이라고도 합니다. 낙방 그러면 뭐예요? 과거에 떨어지거나 낙제한 것을 낙방이라고 그래요. 결국은 방 붙일 방자인데 요게 무슨 자냐? 겹방이라고도 하고 두루두루 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두루방이라고도 해요. 결국은 나무 판자에 두루 볼 수 있도록 붙여놓은 것. 요즘 말로 말하면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놓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판을 짜놓고 거기다 종이로 누구누구 합격자 이래서 거기에 없으면 일단 낙방이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도 또 이거 살이랑 관계가 있네요. 같이 볼까요? 살 옆에 두루방자 옆방자, 즉 몸 안의 한 옆에서 오줌을 한동안 모아두는 것이 뭐냐? 오줌통이죠. 그래서 이게 오줌통 방자입니다. 방광 그러면 오줌을 몸 안에서 한동안 모아두는 막으로 된 주머니 모양의 기관, 쉬운 말로 오줌통을 방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방광이 재밌는 게 이게 옛날 그 오줌통을 소 잡으면 오줌통 가지고서 거기다가 물 넣어 가지고서 이렇게 걷어찼던 게 일명 축구공의 원조거든. 이게 방광이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이게 발광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뭐 네가 넣었네, 내가 너무 세게 차서 터졌네, 뭐 이러다 보면 이게 발광하거든. 그런데 이때 광자가 뭐예요? 몸육 옆에 빛광자죠. 즉 오줌이 얼마나, 여러분 몸속에서 배출하는 것 치고 무균이 된 곳이 어딘지 알아요? 오줌밖에 없어요. 오줌은 무균입니다. 균이 없어요. 또 안 믿는다 저 학생. 안 믿어. 그래서 동료 몽정을 알기 이전에 어린아이들의 오줌은 무균의 상태에서 가장 완벽한 이게 세균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살균, 멸균 작용을 해요. 안 믿는 학생 군대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 학생 또 의심해. 나도 이래봐도 갔다 왔다니까 특공대. 기간이 짧아 나는. 왜냐면 이게 뭐든지 빨리빨리 처리할. 아는구나. 그 3주 특공대라고 있어요. 그 거의 면제에 가까운. 네, 현역을 갔다 온 사람들이 신의 아들로 불리는, 우리는 거의 그런 족속들이지. 내지는 무시하더라고. 뭐 같이. 내가 쏜 총은 꼭 총소리도 달라. 남들은 뭐 빵빵 그러고 방위가 쏘는 빵이야 뭐 이렇게 나는데 우리가 쏜 총은 또 그런 소리도 안 나. 뻥이야 이런 소리로 나. 거의. 우리는 그런 거의 부대거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오줌에서 나오는 이것을 가지고서 할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군대 훈련 갈 때 일단 라면 식량 다 가지고 가요. 그런데 물이 떨어지거든. 그러면은 딱 가서 하는 얘기가 있어. 상관이. 야 라면 끓여와. 끓일 재간이 없잖아요. 물도 없죠. 뭐든지 없어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슬그머니 취사병하고 몇몇 가서 오줌 모아. 그래 끓이거든. 그리고서 다들 열심히 먹어요. 그러면 상관이 나중에 먹고 난 다음에 이 물 어디서 났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무 말 안 하죠. 상관은 알아요. 오줌밖에 없잖아요. 오줌이 그럴 정도로 괜찮아요. 그래서 그 무인도나 이런 데서 임기응변으로 사는 법은 자기 오줌을 자기가 받아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빛광자가 들어간 거예요. 몸육 옆에 빛광자가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오줌통 광자는 방광이라고 하는 거 그만큼 역할을 잘하는 겁니다. 신장이 나쁘면 그래서 여러분이 정력도 안 좋아지지, 눈도 안 좋아지지, 뭐 또 간이 나빠지지. 신장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나중에 보면 여러분 5장의 6가지 부는 육부 부자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번 글자 같이 볼게요. 말씀원 옆에 두루방 또는 겹방, 즉 뭐냐? 옆에서 말로 헐뜯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헐뜯을 빵, 욕할 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방예 그러면 헐뜯음과 칭찬함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말 있죠. 회방을 하다. 그럴 때 방자가 뭐예요? 비방을 하다 할 때 방자가 뭐예요? 헐뜯을 방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옆에서 거들어주는 사람 진짜 얄밉거든요. 그죠? 우리 못 먹고서 이렇게 서 있는데 하는 말이 야, 너 맛있냐? 맛있어. 뭐 이렇게 말로 곁들여 가지고 우리 죽이는 거 아주 용서 못 하거든. 곁에서 한술 더 뜨는 사람들 진짜 힘들어요. 이걸 방이라고 그래요. 회방할 빵, 헐뜯을 빵, 욕할 빵자입니다. 이번 글자 또 어떤 자가 있을까요? 같이 보도록 하지요. 개견에게 털이 자랐습니다. 같이 볼까요? 원래 이 자는 개견이고 개견에 털이 많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털이 많은 개라는 데서 삽살개 방자입니다. 그러다 삽살개가 옛날에 크게 키워놓으면 크다 해서 클빵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대하다 그러면 외양이나 부피가 매우 큰 걸 방대하다 그러는데 이때 방자를 우리는 삽살개 방 또는 클빵자를 씁니다. 그래요. 아주 쉽죠? 삽살개가 사실 털이 부스룩하니 잘 자랐거든. 털이 부스룩하면 일단 한몫 먹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커 보이잖아 이게. 그걸 방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요 이 털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 저 학생 또 털털하게 웃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겨울에 목화나 어떤 솜이 귀하던 시대에 털 많은 짐승을 곁에 두고서 잡아가지고서 털옷을 해 입는다는 건 아름다운 거였어요. 그래 아름다울 미자가 양양 밑에 큰 데죠. 즉 양털 같은 것으로 몸을 모피옷으로 장식한 사람은 아름답다는 얘기고 큰 양은 아름다운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것도 클방자라고 하는 이 삽살개 방자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방대한 거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알봉 밑에 수건건을 나타내고 있고요. 원자는 이런 자고 이건 약자입니다. 원자는 비단백자가 붙어 있죠. 즉 뭐냐? 제후에게 땅을 주어서 그곳에 가서 다스리도록 봉할 때에 비단을 주는 데서 보좌하다 도울방자가 된 겁니다. 보좌할 방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방조 그러면 거들어서 도와주는 걸 방조라고 그래요. 그래 중요한 거죠. 우리 중국 영화 보다 보면 무슨 방 그러잖아요. 이거 대부분 이거거든. 예, 이해됐죠?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 언덕이랑 관계 있겠네요. 같이 볼까요? 언덕 옆에 쪼갤 부자죠. 즉 무슨 얘기냐? 언덕처럼 양옆에 갈라서서 모시다 따르다 해서 모실배 따를 배라고 하는 거. 우리 배심 그러면 민간에서 선출된 소송의 심리에 배석하는 걸 배심이라고 그래요. 이때 모실배라고도 하고요. 또는 따를 배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건 양옆에 갈라서서 있는 거예요. 이걸 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금이 딱 있으면 양옆에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배라고 한다는 얘기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도 배자인데 어떤 배자인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건 건 있는 거고 이건 날비자죠. 즉 걷는데 목적 없이 그릇되게 이곳저곳 아주 정신없이 걷는 데서 논일 배자예요. 우리 배회하다 할 때는 목적 없이 이리저리 거니는 걸 배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갈 곳이 아닌 곳을 이리저리 어실렁거리는 걸 논일배라고 그러고 논일긴 논이는데 휘돌아다니는 걸 배회라고 합니다. 그 옛날에 그 10시만 되면 그 경고방송 나오죠. 청소년들 이제 들어갈 시간입니다. 배회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때 배회는 목적 없이 이리저리 거니는 걸 얘기합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도 배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삼수변 옆에 절배, 즉 무슨 얘기냐? 물이 절하듯이 울렁인다는 데서 물결칠 배, 물결 치는 소리 배자입니다. 즉 팽배하다 그러면 물결 부딪히는 기세 팽자에다가 물결 부딪히는 물결 배자를 써서 팽배, 즉 큰 물결이 서로 부딪혀서 솟구치는 걸 팽배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떠한 일이 팽배하다. 그때는 물이 막 어디에 탁 부딪혀가지고 솟구쳐 오르는 걸 팽배라고 그래요. 요즘 말로 말하면 풍선에다 물 넣고서 계속 쪼이면 이 풍선이 터질 듯 하는 거. 이걸 팽배라고 그러거든. 네. 그 몸에다 팽배하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실리콘 넣어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물결 치다라는 거 이 물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물결을 쳐요. 그것이 마치 절하는 형태를 쳐였기 때문에 절배자가 들어간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몸속에 클비자예요. 즉 몸에 큰일이 생겼어요. 몸에 으뜸되는 큰일이 생겼다는 데서 아이를 벤다 해서 아이벨 배자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베는 건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 배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 배아 그러면 뭐냐면 식물의 종자 속에 있는 발생 초기 어린 식물을 배아라고 그래요. 요즘 배아 식물 뭐 이러죠? 이럴 때 배아는 뭐냐? 아이벨 배자의 싸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싹을 아이 베게 하는 걸 배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아 식물, 뭐 식물 배아,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것들 몸에 큰 일이 생기는 것. 물론 회충 빼고 뭐 그 회충도 뭐 그 배아라고 우기면 뭐 그렇죠? 이런 거죠. 티코가 오랜만에 싱싱 달리다가 어디에 박혔는지 아시죠? 예, 논두렁으로 콱 박혔어요. 해필이면 그때 소똥에 이 앞머리가 박혔거든. 그러니까 티코가 하는 말이 오늘 세차 버렸네. 그러니까 쇠똥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자면 나는 피자다. 뭐 이런 격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몸속에 회충 들고서 나 배아했다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